지금 국민께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행에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계엄 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사과 한마디 없는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김건희를 비호하고 권성동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광훈 자유통일당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 민정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윤석열 복귀라는 국민적 악몽을 꿈꿉니까? 어찌 이리 뻔뻔합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국힘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해도 나 하나는 살겠지 하는 암흑의 주술에서 벗어나 당과 보수 세력 전체와 나라와 국민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입니다. 내란 수계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헌을 물랑케 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속속 밝혀지는 내란의 실체들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정예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서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서 납치한다는 계획이 드러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용현이 내란 당일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결코 사태 수습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계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 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과 신속한 내란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유심하게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곧 1,500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인들이 파산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 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이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 다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심지어 국제적, 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경제 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급하다고 해요. 입만 바빠요.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거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그런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뭐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대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민석 수석 말씀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 행위를 이걸 친위 구데타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런 명문의 규정조차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합니까?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